당 내에서는 하필 또 강을 언급해도 두만강이냐, 민주당이 북한이냐, 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 발언의 주인공은 누굴까? 잠시 후에 들어보겠고요. 민주당에서 비명계 전직 의원들의 탈당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쇄 탈당인데 신경민, 최운열 전 의원도 탈당했습니다. 양 정당이 비슷한 양태를 보이고 있는데 무자격하고 무자질인 사람들이 득세를 하고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말한 대로 행동해야 되고 약속한 대로 이행하는 것이 정치와 정치인의 본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제3당이 22대 국회에서 국민들에게 그리고 당원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민주당을 탈당합니다. 저희 새 전 시장은 이번에 민주당을 탈당하고 새로운 미래를 선택해서 거기서 다가오는 총선에 도전하고자 저희들이 의견의 일치를 보았고요. 이해찬 당대표 체제가 들어서고 이재명의 민주당에 이르는 과정에서 아마도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가 없을 텐데 세 차례나 너무도 불공정한 공천학살을 경험하였습니다. 대단히 불법적이고 폭력적이었으며 매우 잔인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가 친문계, 문재인계 세력 규합에 나섰다,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초대 총리, 부총리 회동이에요. 이낙연, 고등학교 동문 선배들과 함께하는 자리다, 단순 모임이다 라며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와의 만남에 대해서 일단 의미 확대를 경계했습니다.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네. 이 전 대표 핵심 관계자, 문재인 정부 당시 내각 인사들 거의 다 한 번씩 만났을 것이다. 여러 형태로 힘을 실어줄 것, 순차적으로 그 이름들을 발표해 나갈 예정이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 전 대표 관계자는 친문이 규합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이원욱 의원, 탈당한 이원욱 의원의 발언이 심상치 않은데요. 이 탈당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탈당 계속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 대연합으로 오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2월 4일 정도를 창당의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 대연합이 정말 추진하고 있는 정당의 모습이 국민들한테 새로운 정치를 보여주고 이게 저거 장난이 아니구나, 소형 운막집이 아니고 정말 빌딩을 지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희망을 국민들의 밥상에, 설날 밥상에 좀 차려드리고 싶습니다. 더 많이 탈당할 거다. 그러면서 조홍천 의원은요, 민주당의 현역들도 많이 심란해하고 있다면서 두만강 건널 결심 곧 할 거다, 이런 관측했는데 들어보시죠. 의원들이 조홍천 의원 표현답니다. 그윽한 눈빛으로 쳐다본다. 그냥 안 보고 그윽하게 본다는 거예요. 왜 그윽할까? 두만강가에서 매일 저녁 기다리고 있을 테니 후레쉬 깜빡거리면 건너갈게. 그러고 있다. 많이들 심란해하고 있다. 김영훈 대변인님, 그냥 안 보고 조홍천 의원을 동료였던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그윽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윽하게, 이렇게 그윽하게. 네. 후레쉬만 깜빡여. 나 지금 두만 강가에 서 있어. 건너갈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이 좀 있다는 건데 맞습니까? 아마 지금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탈당을 해서 미래대연합을 만들기 전부터도, 그러니까 당내가 통합을, 민주당이 당내에서 통합을 얘기할 때도 상당히 좀 생각이 다른, 동의하고 있는 의원들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홍천 의원이 어제 되게 비유적인 표현을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만강이라는 게 결국 이제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올 때 그 통로이고, 이제 깜깜한 곳에서 몰래 와야 되니까 불빛이 있으면 그걸 신호로 이렇게 건너와라, 안전하게 와라, 이제 그런 비유를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을 무슨 북한으로 이렇게 규정한 건 아니겠죠. 그만큼 뭔가 우리 쪽으로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때가 되면, 기회가 되면 반드시 합류할 거다, 이런 거를 이제 강하게 좀 표현을 했고요. 이원욱 의원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이제 미래 대연합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제 플랫폼이 되겠다. 그 얘기는 이제 민주당에서 새롭게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기존 의원들과, 그리고 밖에 이번에 이제 그 정의당 쪽에 박원석 전 의원이랄지 이제 정태근 의원, 이제 한나라당 쪽에 정태근 의원도 이제 처음 같이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밖에서 새로운
이 정치를 해보겠다는 사람들의 플랫폼이 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좀 자신 있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서재현 부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바라보는 눈빛이 뭐 극할 수도 있고 좀 안타깝기도 하고 또 다시 왔으면 좋겠다는 신경이 복잡한 게 사실인 거죠. 그게 의미는 그거다. 그렇죠. 복잡한 거죠. 그리고 또 오늘의 동지가 또 어떻게 보면 내일의 적이 될 수 있어요. 선거라기 특수성 때문에. 근데 저는 저 삼지대에 특히 이제 이낙연 대표께서 저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도전하는 거는 정말 훌륭한 거잖아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그런데 본인은 삼지대라고 얘기하는데 대선 포기하지 않고 총선 포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반신반의하거든요. 왜냐하면 삼지대라는 거는 우리 거대 여당, 야당도 그렇지만 삼지대에서는 한석 한석이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총선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총선에 나와서 이낙연 대표가 그래도 정말로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총선에 나와서 한석이라도 더 받는 게 삼지대의 숙명이고 그게 의무인데 이것을 안 하고 대선 포기는 안 하고 총선 포기한다. 그러면서 미래대연합 그리고 3번 받기 위해서 강서구청장 선거 보시면요. 기호 1번, 2번 아니고 3번, 4번 투표를 보시면 국민들이 1번, 2번 아니기 때문에 3번 찍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인물 그리고 왜 합류하고 탈당하냐 그 명분이 있으면 10번이라도 10번 찍어요. 국민들이. 예, 그렇기 때문에 3번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삼지대 우리 여당과 야당이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하는 그 공간에 대해서 그 목소리를 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두만강 진중 교수님, 저랑 이만갑 동기시잖아요. 어제도 우리 늦은 시간까지 그 녹화하고 왔는데 그 실제로 이제 두만강을 건너서 탈북한 우리 출연자들 있잖아요. 사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두만강을 건널 때 사실 죽을 각오를 하고 건너오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사지를 건넌다는 느낌으로 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심정이었나 보죠. 그러니까 비유인데 아마도 당 내에서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대충 40명에서 한 60명 정도 그 비명계가 있고 네. 그 중에서 이제 용기 내서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은 한 5명 정도 됐던 거 아닙니까? 그 중에 한 분은 잔류하기로 했고 한 분은 국힘 같고 나머지 3분이 좀 나온 것 같고 아마도 남은 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지금 긴가민가한 거예요. 이게 과연 당에서 공천을 줄까 말까? 줄 것인가 아닐까 말 것인가 지금 그게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건데 어느 정도 그 그림이 나오게 된다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깜빡깜빡거리고 있어. 나도 여기서 좀 보고 왜냐하면 나도 여기서 사실 그렇잖아요. 북한이 아무리 살기 힘들어도 그걸 떠난다는 결심하는 건 굉장히 힘든 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많은 것들이 걸려 있고. 근데 어느 순간에 결심이 쓰면은 확실해지면은 그때 내가 건너갈게 이렇게 하는 분들이 더러 계신다라는 거고. 자신은 그 친문계 있지 않습니까? 그 친문재인계 이분들이 사실 이번에 안 따라 나가기로 한 것 같아요. 윤영찬 의원을 갖다 말린 것도 아마도 임종석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말린 거다 이런 얘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곧 있을 이제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를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헤게모니를 다시 찾아올 수 있다고 믿는 것 같거든요. 어차피 이재명 아웃이니까 그래서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이분들도 이제 공천 과정 속에서 아마도 친명들을 또 가만 놔두지 않을 겁니다. 친명 또 밖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극성스럽지 않습니까? 한 속이라도 자기들이 뺏고 들어가야 되니까 아마 거기서 시달리다 보면은 그 전에라도 이미 이제 다른 결심을 좀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을 좀 언급하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